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엔드노트 21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사 이승재 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약간 몸살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선생님들은 그러는데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에 관련돼서 그 엔드노트 무엇인지 먼저 1번에 살펴볼 거고 2, 3, 4번이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에 레퍼런스 수집하고 3번에 레퍼런스 관리하고 4번에 MS 워드 참고문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오늘 이제 다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엔드노트를 처음에 배우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이제 내가 논문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선생님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양이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이 많아지고 프로젝트도 하나로 단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여러 개가 한 번에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등장을 한 지가 꽤 됐어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학술계에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통칭해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선생님들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들 중에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레프웍스라고 되게 유명한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맨들레이나 조테로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거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대학원생이 꼭 써야 되는 프로그램 막 하면서 막 조테로 뭐 맨들레이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엔드노트를 꼭 반드시 설명합니다. 왜냐면은 엔드노트가 왜 좋냐면 일단 유료로 구독을 해서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단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수집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find 텍스트라는 기능이나 중국 레퍼런스 찾기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따 뒤에서 보시면 이래서 쓰는구나라고 바로 보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인용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인용 및 참고 문헌을 생성하고 학술지배 아웃풋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기존에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노트북에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실습실에는 PC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개인 노트북에는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되시고, 만약에 나는 내 노트북 외에도 뭐 연구실이 있다거나 따로 뭐 쓰는 공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시는 PC마다 도서관 홈페이지 다 받아 다 설치해 두세요. 왜냐면 엔드노트는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워드도 한 PC에서만 작업하는 일이 없다. 또 나는 다른 PC에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연구자들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미리 다 설치를 해두시면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엔드노트를 쓰면서 쓰는 용어들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논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정보는 이 논문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정보나 수록 정보나 그다음에 더해서 초록 정보들까지를 좀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문에는 이렇게 초록은 제외되어 있지만은 문헌의 요약 정보라는 레퍼런스는 초록 정보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경우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PDF 참고 문헌을 그대로 먼저 갖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는 PDF를 먼저 갖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1도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레퍼런스를 먼저 갖고 오게 되고 수집된 레퍼런스를 해서 PDF 문헌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장소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게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돼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파일과 하나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파일과 폴더가 동시에 만들어질 건데 이것도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바로 보실 겁니다.
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은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인용해서 넣을 텐데 인용문의 형식을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받쳐주는 파일이 아웃풋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필드 코드라는 거는 MS 워드란 프로그램과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은 서로 별개의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개가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서 이 서로가 내용이 연동되게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매크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크로가 입력되어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필드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어만 봐서는 딱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따 뒤에서 보시면 아 요게 스타일이고 요게 필드 코드구나 이렇게 제가 또 한 번 더 집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엔드노트를 쓰시면은 매일같이 보시게 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은 전체 개수가 몇 건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 레퍼런스가 지금 44개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숫자 카운팅만 되어 있고 이 44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레퍼런스 리스트열에서 패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패널에서는 44건의 리스트를 스크롤을 내리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44개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하나의 정보를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한번 생성을 해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엔드노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되시고 상단의 파일에 New를 선택하셔도 되시고 실행하자마자 보이는 Create New 라이브를 하셔도 되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 지금 C4C PC는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시겠고 엔드노트는 이렇게 실행 아이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고 없으시면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셔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 가시면 엔드노트 있을 겁니다. 엔드노트 실행해 주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처음에 업데이트하라고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는 일단 무시해 두세요, 오늘은. 나중에 업데이트는 이제 시간 되실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업데이트 했으면은 자동으로 팝업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업데이트도 무료로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파일에 뉴 버튼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하셔도 되시는데 저는 일단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이름은 myend2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쓰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워드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서 1, 문서 2 이렇게는 안 쓰듯이 이 이름을 쓰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파일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규칙을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생성한 일자나 뭐 목표하는 일자를 두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명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일단 오늘 교육이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을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선생님 나중에 내가 모아놓는 저장소 폴더들을 잘 만들어서 쓰시면 되시는데 저는 일단 오늘은 교육이니까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이제 비어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까지 딱 오시면은 그냥 우리가 워드에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그 과정이라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 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엔드노트 21 대시하고서는 내가 생성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도 꼭 쓰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파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게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그래서 뭐 교육 다음에 수정, 최종 이걸 자꾸 하세요. 근데 그렇게 파일명 관리하시면 진짜 나중에 힘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 버전을 만들어서 쓴다거나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을 좀 잘 잡아두셔야 된다. 수정이란 글자나 최종이란 글자를 자꾸 붙이면은 이 파일명만 길어지고 언제 어떤 게 몇 번째 작업인지를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수정해 가시면서 조정해 가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나게 되면은 파일 하나와 데이터 폴더가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정한 이름의 file.enl이라는 확장자로 만들어지는데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짝으로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환에도 적어 놓은 것처럼 이 두 개는 항상 페어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달하거나 내가 어딘가로 이동해서 작업을 할 때는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항상 같이 압축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동을 하실 때 보면은 이 폴더만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폴더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 ENL 파일을 폴더 안에 집어넣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ENL과 데이터 폴더 각각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압축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ENL 파일만 받았다거나 데이터 폴더만 받았다. 둘 중에 하나만 받게 되면은 열을 때 오류 메시지 같은 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클라우드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도 요새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지금 제 PC, 여기 PC에도 원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MS의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등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들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 저작물들을 어떤 저장소에 놓을 때 하드 드라이브나 뭐 SSD 같은 거에 두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공간인 것 같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공간은 결국 충격이라던가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사라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커다란 회사,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나서 거의 내가 평생 동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저장소고 굉장히 안정된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저장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은 내 PC 폴더에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심어놔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거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거냐 내 컴퓨터 안에네 하고서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내 PC 하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이곳에 올려두시게 되면은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저장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받기도 다 돼요. 뭐 올리고 내리고는 상관이 없는데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정상적으로 잘 저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올리시면서 백업하는 거 상관없어요. 올려서 누군가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내 PC로 내려받아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꼭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백업 용도로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이런 방식들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한번 정보를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에다가 일단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색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 방법은 같이 안 할 거고 검색을 했던 결과들을 어떻게 수집하는지만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send to라는 버튼을 이따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4개의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사이테이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션 이라는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몇 건까지 보낼 건지 선택하신 뒤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게 되는데 이때 열기를 실행해 주시기만 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엔도트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를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서 홈페이지 통하셔서 또는 선생님들이 자주 들어가시는 방식으로 펀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단 펀메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펀메드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평소에 검색하시던 거나 내가 워낙 그냥 잘 보는 키워드들 아무거나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주시고 잘 되셨나요? 네, 혹시 온라인에서 들으신 선생님들은 그 검색이 안 되신다거나 뭐 오류가 있으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16,000건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근데 뭐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실 때는 항상 엔도트 라이브를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이시면 되세요. 백그라운드에 엔도트 라이브를 그냥 두시고 네, 웹사이트 상에서 검색창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그중에 샌드 투 버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샌드 투 클릭하시고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면 됩니다. 샌드2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게 되면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올리저트 온 디스 페이지는 펌메드는 검색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10건씩 해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10건을 이야기하게 되고 올리저트는 전체 검색 건수인데 저는 지금 16,000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only the first 하고서는 10,000번까지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검색 결과는 최대 10,000건까지만 해주는데 그 10,000번이 어디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이 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10,000번까지예요. 그렇게 해주고 있고 마지막 셀렉션 옵션 같은 경우는 번호마다 위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것만 그렇게 셀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체크박스를 선택한 것들만 내보낼 수 있게끔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하면 시간 좀 걸리니까 all result on this page를 10건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all result on this page를 맞춰주고 create file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reate file. 자,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저는 그 엣지라는 프로그램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파일이 받아져요. 근데 선생님들은 쓰시는 브라우저별로 조금씩 뭐 위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파일이 다운로드 됐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건이 들어왔다라고 왼쪽에 써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10건이 들어왔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들 되셨죠? 네네. 안 되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수집은 안 하시고요. 아티클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신 상태에서 이제 타이틀과 초록을 쭉 보시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좀 궁금하네, 원문이. 그러면은 원문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펌메드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타이틀 항상 우측에 풀텍스트 링크스라는 곳에 아이콘 중에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find it, 요거 아이콘.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이 해당되는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곳들이랑 이렇게 풀테스트 링크를 연결을 해줘요. 저희가 한 2만 개 정도 저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시려는 저널들 중에 좀 신뢰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저널들은 대부분 구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우측에 이렇게 아이콘이 여러 개가 뜰 때가 있는데 항상 find it만 찾아주시면 되세요. 만약 find it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 안 하시고 펌메드에 들어오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d 해서 요 풀테스트 링크만 누르시게 되면은 PDF 원문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원문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레퍼런스 내가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수집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send to 버튼 찾으시고 똑같이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셀렉션 옵션이 등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셀렉션 옵션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create 파일 누르시고 역시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앞전에 10건을 수집했던 게 싹 사라지고 하나만 남아있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그룹 패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룹 패널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imported references라는 걸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imported references라는 임시 그룹 형태로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수집한 것들은 all reference에 계속해서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all reference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3개를 더 수집한다? 그러면 imported reference가 3으로 바뀔 거고 나머지가 전체가 다 all reference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imported 한 것도 바로 여기 all reference에 누적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지금 막 수집한 하나만 먼저 보여주는 게 imported reference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막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이 파일들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지우셔도 됩니다. 이 파일은 다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 엔드노트로 받아놨기 때문에 이 파일들은 안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그냥 삭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을 통해서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다 읽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리스트를 내려가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작업은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 탭 옆에 보면은 에디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에디트 탭 한번 눌러볼까요? 에디트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레퍼런스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를 각각의 필드별로 구분을 져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틀 영역에게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고 초록 정보에는 어떤 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 다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비어있는 데들이 있는데 비어있는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출판사에서 해당 정보를 안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 갖고 있어도 되는 필드들이에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혹시나 해서 이런 필드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필요한 것들만 내보내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 메뉴가 에디트라는 건 뭐냐면은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네모칸들이 하나씩 하나씩 메모장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일 거예요. 그럼 깜빡깜빡인다는 거는 내가 뭐냐면은 워드처럼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핑을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정보는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이 끝나고 나면은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그 편집이 다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를 내가 수집을 11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1개 수집 끝났다라고 해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고 닫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종료해 저장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파일 메뉴에 들어가 보는데 여기 세이브가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파일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세이브 버튼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에디트 했을 때만 세이브를 해요. 레퍼런스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퍼런스 100개를 딱 저장했는데 갑자기 정전해서 컴퓨터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어보면은 100개를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저장이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편집이 다 끝났으면은 닫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오픈은 existing 라이브러리를 하시거나 또는 상단에 파일의 오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열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만들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름 .enl로 되어 있는 이 파일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폴더를 클릭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 요 enl이라고 되는 확장자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작업돼 있던 것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임시 그룹이기 때문에 닫았다 열면 이게 없어져 있을 거예요.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없어져 있을 겁니다. 닫았다 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레퍼런스별로 나는 어떤 주기를 좀 달아놓고 싶어요. 요 레퍼런스의 어떤 내용, 요 레퍼런스 어떤 내용들을 좀 나만의 주기를 달고 싶다. 나만의 의견을 달고 싶다. 또는 이 각각의 레퍼런스의 제한점들만 내가 따로 정리를 좀 뽑아서 해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에디트 탭을 보시게 되면은 비어있는 필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늘 비어 있는 게 이런 레이블이라던가 또는 더 이렇게 초록 정보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 이런 건 늘 비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필드들을 이용해서 내가 주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연구의 제한점을 매번 여기다가 표기를 할 거야. 아니면 매번 표기할 거니까 연구의 제한점이라는 걸 쓰지 않고 각각의 내가 필요한 넘버링을 코딩을 해두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가 레퍼런스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를 남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주기를 이렇게 남겨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주기들을 리스트업해서도 또 보고 싶지 않을까요? 1번으로 쭉 똑같이 솔팅된 거, 2번으로 내가 코드 넣은 거, 3번으로 넣은 것들을 모아서 같이 보고 싶어요. 리스트업을 쭉 정렬을 해서. 그럴 때는 요 가운데 있는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서, 이어, 타이틀, 열의 항목명 중에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 엔드노트 마우스 우클릭을 할 때마다 조금씩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명, 연도, 타이틀 이런 항목명 중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은 열의 항목명들을 디스플레이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되어 있는 거 세팅들이 있는데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킬 때는 여기 있는 거 다 활성화 못해요. 한 번에. 여기가 최대 개수 11개까지인가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표기를 계속 시키다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거기서 클릭이 안 되게끔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불필요한 거는 제외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만 디스플레이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서치 노트가 리서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리서치 노트도 쭉 이렇게 코드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은, 지금은 다행히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만약 여기다가도 01번을 또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010201에서 01번 먼저 보고 02번 쭉 보고 이렇게 좀 정렬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열의 항목명을 한 번씩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에서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게 정렬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고 저자명도 알파벳 순으로 바꿔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 노트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비어있는 게 일단 가장 우선으로 나오고 1번, 1번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 2번 정렬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주기를 남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정도의 팁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수집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다 한 번씩 해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각각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할 때는 지금 드린 자료집을 가지고서는 찾아서 캡처된 대로 순서대로만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과정은 펌베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하시고 검색된 결과에서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 개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명칭이었는데 메뉴 명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내보낸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내려받아질 겁니다. 그럼 파일 실행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반입이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DB 설명을 드릴 건데, 이 DB들은 어디서 보일 수 있게 되어 있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단 서치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목록들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는 제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옆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 분야의 DB들입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시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하게 검색해도 검색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쓰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펀메드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EMBase는 펀메드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EMBase 써야 되는 이유는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만들어서 북미 쪽 데이터가 좀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제3세계국 같은 경우의 데이터가 조금은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EMBase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집합 부분 펀메드랑 EMBase 검색하면은 교집합 부분도 있는데 서로 각자 고유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월드와이드하게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료를 수집할 때 양쪽에서 같이 수집을 해서 보셔야지만 이 바이어스를 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EMBas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스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고 펀메드랑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넘버 오브 아이템스에서 개수를 선택하고 익스포트라는 버튼 선택을 하셔서 이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파일을 받고 열기 실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늘 같이 배우고 있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도 만든 회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CR 임팩트 팩터 그거에 관련된 거, SCI급 저널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그래서 어떤 논문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SCI급 이상의 저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티클의 참고문헌으로 SCI급 논문들만 모을 거야 라고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 논문들이 SCI급 저널들로 충실하게 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가공가다 투고할 때 그런 것들도 보시는 피어 리뷰도 좀 생겼어요. 워낙에 좀 저널의 종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양질의 저널들을 레퍼런스 넣기를 좀 권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대부분의 양질의 논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 분야는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사실 근데 웹 오브 사이언스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쓸 때 언제냐면은 내가 쓴 논문의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우측에 지금 좀 가려졌는데 14번 하고 사이테이션 제라는데 이게 피인용 S예요. 논문의 피인용 S.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연구재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내 연구 업적 같은 거 제출할 때 논문 피인용 S 쓸 때는 여기서 조회를 하시고 대부분 쓰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엔드노트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엔드노트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아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쪽에 봤던 웹 오브 사이언스랑 유사하게 P인용 횟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도 2439라는 게 P인용 횟수인데, 자, 요 P인용 횟수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랑 좀 다른 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는 연도가 굉장히 길게끔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고요. 스코프스는 연도는 조금 더 짧지만은 이 레인지, 범주가 좀 더 길어요. 색이 나는 범주가, 주제 범주가.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은 상호 보완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설명했던 EMBS 만든 엘스비어라는 출판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스코프스 등재 저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끔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스코프스에서 검색한 것들로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학 파트 하시는 분들은 시날 데이터베이스 꼭 보셔야 됩니다. 시날은 간호 주제 분야의 학술지, 학위 논문, 컨퍼런스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을 내가 연구한다? 그러면 국내 간호학 저널들 보시고 여기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DB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쉐어라는 버튼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게끔 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시날 DB를 쓰셔야 되는 분들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2차 임상 문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RCT 문헌들을 가지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시스템 리뷰 논문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세요. 이 트라이얼스라고 되어 있는 탭 메뉴가 RCT 문헌들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체계적 문헌 고찰한 것들이 코크란 리뷰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탭별로 좀 나눠서 쓰시게끔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리스 국내 DB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 교환에 있는 그림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도 도서관 홈페이지 통하셔서 접속하셔도 되세요.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국내 DB란 탭이 있게 되고 그 국내 DB에서 리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국내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셔서 국내 DB 누르시고 그 다음에 RISS 여기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또는 그냥 RISS.kr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RISS.kr 이렇게 하셔도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 접속해 보실게요.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게 되면은 가톨릭대 성인님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리스.kr로 들어가셔서 개인 계정 만드셔서 쓰셔도 되세요. 그것도 똑같이 무료로 열린 건 다 무료로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기관으로 접속 안 하셔도 됩니다. 요새는 개인별로 쓰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꼭 기관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으셨는데 요새는 그 차이가 좀 없어졌습니다. 자,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 중이고요. 리스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국내 학위 논문과 국내 학술 논문들의 정보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석박 학위 논문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출간된 학위 논문 봐야 되겠다. 그러면 리스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학위 논문이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서 출간을 하셔도 저희가 무조건 보내는 곳이 딱 그 세 군데인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리고 여기 캐리스.
그래서 거기 다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내 논문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동의를 하신 것들만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공개 동의가 안 돼 있으면 원문을 보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꼭 나중에 학예 논문 쓰시거나 이미 쓰셨다고 하면은 꼭 동의하시고 공개하셔야 되세요. 예, 그게 반드시 하셔야 되시는데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이제 부끄럽다고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무조건 내 논문을 공개를 하시고 하셔야지만 나중에 선생님들도 편지하십니다. 예, 꼭 나중에 오셔서 제 거 다시 공개로 전환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세요. 자, 검색은 그냥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예, 검색 키워드는 뭐 그냥 이렇게 국내 DB들은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만 되게끔 되어 있고요. 하시게 되면 이제 통합 검색이라는 형태로 해서 각각의 문헌 유형별로 구분됩니다. 국내 학술 논문, 학예 논문, 뭐 해외 학술 논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수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예 논문 중에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보고. 자, 중환시 간호사에 쭉쭉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있구나. 선생님들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아래쪽에 가면 부가 정보에서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원문을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요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만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원문 보기 사이트 열리면서 PDF 원문 보실 수 있게 되고 다운로드도 가능하게끔 지원합니다. 그래서 리스에서는 이렇게 선행 연구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선행 학위 논문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문까지 보시고 나서, 이 논문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 논문에 대한 정보들 아래쪽에 보면 아까 원문 보기 우측에 보면 내보내기란 버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 버튼 클릭할게요. 클릭.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서지 정보 내보내기란 팝업 창이에요. 여기서 엔드노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지 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라고 체크박스가 많은데 이건 그냥 그때 디폴트로 그대로 두세요. 우린 다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내보내기란 버튼 한 번 더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파일을 열기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역시나 열려져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잘 되시죠? 네. 요거는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국내 문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새 잘 들어오는데요. 이 초록 정보가 간혹가다 한글이 다 깨져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글이 깨져서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한글로 안 들어오고 여기가 다 이렇게 특수문자로만 그러니까 한글이 다 안 들어오고 다 특수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냐면은 아까 배웠듯이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이 다 잘못됐다 나오게 되면은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웹사이트 검색했을 때 여기 국문 초록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 국문 초록 부분을 그대로 다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엔드노트에 와서 똑같이 붙여넣으면 됩니다. 붙여넣을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카피, 페이스트, 컷 메뉴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에디트 탭 메뉴에서는. 그래서 에디트 탭 메뉴에서는 페이스트, 컷, 카피 다 지원하니까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은 한글 그대로 잘 붙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갖고 온 정보들은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리스에서 갖고 온 것만 간혹가다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게 초록 부분만 꼭 깨집니다. 간혹가다가. 그래서 그것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DBPR 많이 보세요. DBPR는 이제 국내 학술지들만 모아놓은 회사인데, 요거에서는 이제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내 학회에서 이루어진 컨퍼런스 자료들도 원문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주제 분야도 전주제 분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들 많이 쓰고 계시니까 국내 논문 보실 때는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인용하기라는 버튼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메드나 EMBAS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저널에 다 검색이 되면 좋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즐겨보는 저널들이 펀메드나 EMBAS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저널단에서 내보낼 수 있는데 저널 홈페이지별로 다 이렇게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 명칭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뭐 인용한다, 내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들의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라고 이렇게 딱 박아놔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워낙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버튼 선택하시고 파일 받으신 다음에 실행하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단에서 갖고 오거나 DB단에서 갖고 오면 다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요새 많이 인용하시는 것들 웹페이지 자료나 책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세요. 이런 경우는 자동 반입이 없어요, 기능이.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방식은 엔드노트 프로그램 상단에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내가 다 입력을 해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저자명 입력할 때 한 줄에 한 명씩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줄당 한 명씩 입력을 하시면서 엔터로 내려가면서 쓰셔야지 한 줄에 전체 저자를 다 입력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할 때는 성, 이름의 형태로 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 이름인 이승재 같은 경우는 승재 또는 S.J.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약어로 하시거나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인용할 때 디스플레이가 잘 돼요. 그 다음에 기간 저자명 같은 경우는 기간명의 풀네임을 다 쓰신 다음에 가장 끝에 마지막에 컴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분 레퍼런스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 저자면 풀네임을 쓰시고 뒤에 컴마를 안 찍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풀네임이 이상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입력을 할 때 내가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주로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더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학술지 투고 규정은 뭘 요구하나요라고 질문 주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형식이 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책, 그다음 북 섹션, 웹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가지에서 각각 입력을 꼭 하셔야 되는 항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꼭 입력하셔야 되는 필드들을. 요거는 꼭 책을 입력할 때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고, 북과 북 섹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북은 책 하나가 한 명이든 또는 여러 명이든 챕터의 구분 없이 통으로 저자가 있는 경우에요. 북 섹션은 챕터 저자가 별도로 있고 그 책의 에디터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북 섹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타이틀 요런 챕터 타이틀을 가진 13챕터를 이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렇게 요 항목들을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웹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해드릴게요. 웹페이지 한번 보면서 같이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새 많이 인용하시는 통계청의 그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통계 포털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 그러니까 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쓸 통계 자료들을 대부분 여기서 많이들 보고 계시고, 국내 통계는, 해외 통계는 어디서 많이 보시게 되냐면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오셔서, 전체 중에서 S자, 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체 S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스타티스타라는 데이터베이스 보이시나요? 가장 스타티스타. 여기에 전 세계 150개국, 그다음에 170개 사업 분야의 비즈니스 폭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수록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 데이터베이스, 해외 통계 자료들은 거의 스타티스타에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모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냥 보건 쪽으로 들어가서 뭘 볼까요? 건강검진 통계 볼까요? 건강검진 통계에서 암검진에서 시군구별 성별 암검진 대상 및 수검 인원 현황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해당되는 걸 그냥 저 아무거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로 들어가 상관없습니다. 어떤 주제로 들어가 상관없고 항상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페이지를 제가 나중에 제 인트로덕션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레퍼런스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집어넣고 싶은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버튼 중에는 엔드노트로 내보낸다는 버튼이 1도 없어요.
예,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와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까 교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 즈메 중에 뉴 레퍼런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 레퍼런스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조그만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팝업 창에다가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팝업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해볼게요. 지금 보시되면은 다 비어져 있어요. 네, 여기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교환에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널 아티클 부분을 눌러보시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문헌 형식을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쓰진 않아요, 저희가. 여기 저희 안 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맵이라던가 지도, 그다음에 뭐 악보 이런 것들은 저희 분야에서 안 쓰는데 엔드노트가 전주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프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웹페이지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는 웹페이지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명들이 싹 바뀝니다. 웹페이지에 맞게끔 필드명들이 쫙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저자명은 지금 확인이 아마 뭐 통계청일 수 있으니까 통계청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이 페이지가 자료갱신일이 2024년 9월 23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도를 2024년으로 써 놓을게요. 제목은 이 해당되는 테이블의 제목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제목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해당되는 테이블의 제목, 이 테이블 그대로 제목 복사하셔서 넣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넣어야지만 다른 분들의 제 논문을 보고 레퍼런스 똑같은 걸 보고 싶으면은 이 제목과 이 연도를 구글에다 입력해서 찾으실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아마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판 지역과 출판사는 모르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접속 연도와 접속한 일자를 꼭 쓰셔야 되세요. 이거 왜 쓰게 되냐면은 내가 오늘 날짜에 요걸 봤을 때 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투고를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이 레퍼런스 쓸 때는 이게 몇 개월 뒤에 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날 봤음이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URL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페이지 똑같이 랜딩할 수 있게끔. 근데 이 통계청 같은 경우는 URL을 어디다 주고 있냐면은 이 상단에 있는 이 URL로 쓰면 되게 깁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이 테이블의 상단에 보면 주소 출처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주소 출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까 저자를 통계청이라 썼는데 여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단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RL이라고 이렇게 짧게 되어 있잖아요. 요 URL 패스를 그대로 복사하면 요 테이블로 그대로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URL을 요걸로 그대로 이용하셔서 내 URL을 집어넣어주고 다 편집이 끝났으면은 세이브 버튼 누르고 닫아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이브 누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잘 들어가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창이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우측에는 이 꺽쇠기호를 누르시거나 또는 여기 영역을 좀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레퍼런스를 문헌에 인용했을 때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라고 미리 보는 창인데 보시게 되면 저자명, 그다음에 타이틀, 연도, 내가 언제 인용했고 available from URL 딱 이쁘게 잘 표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앞전에 DB 설명 막 해드렸는데 구글 빼먹고 안 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구글은 그 아티클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거나 또는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일단 다 집어넣는 게 구글이에요. 구글은 그냥 다 문헌이면 크롤링 해와서 다 끌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구글에서만 인용하시려면은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논문들을 내 레퍼런스 인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쓰시고 구글을 좀 보조적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
그 구글을 그래서 안 쓰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쓰셔도 되지만 좀 보안적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먼저 검색하시고 보안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구글에서 그 정보를 수집하실 때는 이 방법을 꼭 하셔야 되세요.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선 3개가 있을 거예요. 이 선 3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하는 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검색을 했을 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작업을 안 하시면은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파일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열기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구글 학술 검색에서 구글 스칼라에서 수집했는데 저널명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저널명이 누락되는 건 에디트 탭에 저널 필드가 없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만 이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엔도트 클릭은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엔도트 설치해 주시고 나면은 나중에 크롬 실행하시거나 하시면은 갑자기 우측 상단에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계속 뜹니다. 엔도트 클릭 실행하시겠어요? 뜨는데 안 하셔도 돼요. 실행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명칭에 엔드노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프로그램을 못 쓰나? 이렇게 당황하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엔도트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설치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택 여부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없고 저도 잘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혹시나 이게 궁금하시면은 요 click.endnote.com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 내용은 클릭 한 번으로 연구 논문에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논문이 다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되는 것들만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